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다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에 나름의 변화가 있었던 한 주간이라고 평가해 봅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먼저 부동산 시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이 하락세를 딛고 2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트리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발표였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지난주였지만 오세훈 시장의 검토 발언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이 꿈틀댔죠. 이번에도 서울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곳은 송파구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토허제 해제 관련 이슈와 별개로 수차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송파구 아파트는 독특한 기질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송파구가 상승장과 하락장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입지와 시장 평가는 엄밀히 말해 서초 강남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엘리트 레파로 대표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 주공 5단지도 있고 또 다른 대단지 헬리오시티 역시 송파구죠. 수많은 세대수와 다양한 평형으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니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요. 서초나 강남을 가기에는 자금이 살짝 부족하고 마용성이나 강동구는 조금 아쉬운 분들이 1순위로 선택하는 지역이 송파구입니다. 여기에 GBC라던가 잠실 마이스 같은 미래를 담보로 한 재료도 좋고 롯데타워로 대표되는 랜드마크가 존재하면서 지하철과 테헤란로 등 통해서 강남과도 직결이 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속한 3개구가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3개구 상승세가 확산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내놓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만 반대의 이유도 충분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토허제 이외에도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 또한 있으니까요. 당장 지난주에 인근의 강동구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전주 0.03% 하락에서 0.06% 상승 전환을 했거든요. 다산 신도시는 어떨까요? 토허제 해제로 잠실이 불타오른다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시세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해서 저희 다산 부동산 파트너 블로그를 통해서 따로 포스팅을 해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잠실과 다산 신도시를 같이 움직이는 지역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다산 신도시에서 잠실까지 물리적 거리 17km, 지하철로 환승 없이 23분, 결정적으로 잠실역 주변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스와 리센츠가 27억, 28억으로 신고가가 터지고 조만간 엘리트가 30억 가까이를 돌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모두가 이 비싼 잠실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가 가성비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승 비율이 다를지언정 잠실이 오르는데 다산 신도시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릅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기 마련이죠. 2021년 집값 최정점의 시기에 엘리트가 25억 원 안팎이었을 때 다산 신도시는 10억 안팎이었었습니다. 엘리트 30억 원대에 다산 신도시의 정거점 돌파가 무리한 예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산 신도시 아파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다산 신도시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하기 그지없는 미풍에 불과하지만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바람은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다산 신도시 매매가는 언뜻 보기에 몇 달째 계속 그렇듯 정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고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매물의 빠른 소진입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실거래가로는 뚜렷한 상승의 흐름은 보이고 있진 않지만 현장에서 단지마다 급하게 팔려야 하는 급매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 대비 단지별 격차가 크지 않은 다산 신도시에서는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조정장에서 매수 대기자분들은 대단지의 물건의 급매라든지 그리고 일정 조건이 붙더라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물건을 찾게 마련입니다. 동간거리가 넓고 서비스 면적이 좋아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면서 가격은 매력적인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그리고 1685세대 다산 신도시 최대 대단지이면서 아울렛도 가깝고 가람 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는 완벽한 초품화인 이편한 세상 자이, 이 두 개 단지의 거래가 활발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직 실거래가에 올라오지 않은 거래를 또한 말씀드리자면 다산 이편의 세상 자이의 84A 타입이 8억 9천에 또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직전 거래인 8억 4천 거래보다는 좀 더 올라간 거래인데요. 직전 거래는 조건이 많이 붙은 금매였고요. 이번에 거래된 8억 9천짜리는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었습니다. 이편은 세상 자이의 74 타입에 8억에 나와 있던 물건도 바로 어저께 또 거래가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이쪽에서도 거래가 있었는데요. 2110동의 고층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 역시 일정 조건이 붙어있는 금매였고 7억 7,500의 호가가 나와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조정이 돼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다산 신도시는 역세권이냐 학세권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매수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어느 단지를 선택을 해도 대부분 비슷비슷한 조건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가가 좀 더 낮은 단지가 아무래도 먼저 나가게 되어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매물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시장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저가의 조건이 붙은 금매들은 계속 사라지게 되면서 인근 단지들의 호가까지 좀 더 올리게 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산 신도시는 현재 건강한 조정, 매물이 빨리빨리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의 바람 두 번째로는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교통지옥에서 벗어난 이 쾌적한 신도시는 매매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며 또 도시 내 생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은 팩트입니다. 미래 가치를 담보하지 않고도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2021년 가장 집값이 최정점에 찍었을 시기에 다산 신도시는 대부분 10억 원대 안팎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세가는 한 5억 5천 정도 됐었지요. 현재는 매매가는 정고점 대비 한 15% 정도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전세가 같은 경우는 5억 5천에서 한 6억 정도까지의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 전세가가 오히려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호제 해제가 불러온 강남 상구의 상승세의 바람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없지만 예상을 할 수는 있죠. 자금력이 받쳐준다면 최고의 선택은 인서울 상급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8억에서 9억 언더라고 한다면요.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올라온 다산 신도시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표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각자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잘 모니터링 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시는 과정에 다산 부동산 파트너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